고고쇼 첫 번째 순서,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살펴볼게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전에도 서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시장 참 대단했죠? 네, 놀랄 노자였어요. 네. 놀랄 노자였는데 재밌는 건 이번 주에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도가 아주 강했습니다.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1조 3천억 정도의 현물 매도 물량이 거래소에 좀 나오는 흐름들이었는데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1조 넘게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다는 부분들이죠. 금융투자 쪽에서 1조 6천억이나 들어왔었어요, 어제. 근데 오늘은 또 반대로 외국인들이 1조 원 넘게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지금 거래소에서 1조 6천억이 넘게 물량이 좀 들어왔는데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수요일날 강하게 매도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커버링 치면서 물량들이 좀 들어왔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루하루가 너무 급변하게 매매를 하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손실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손실을 각오하더라도 물량이 이렇게 갑자기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들은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베팅을 좀 더 강력하게 해 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오히려 지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수가 조금 조정도 받을 것으로 좀 판단했지만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들이 번갈아 가면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줬다는 부분들 일단 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옵션 만기일이 다음 주 있기 때문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번은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야 되듯이 월요일 시장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이 어떤 변화를 줄지 보면서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는 기관, 오늘은 외국인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지만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또 수급 상황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매니저 지난주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요. 네, 80% 기록해 주셨습니다. 10종목 중 8종목의 흐름을 맞춰주신 건데요. 오늘도 좋은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어떤 키워드들이 올라왔는지 10위까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 사상 최고가 또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운 반도체 대장 키워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애플과 현대차의 협력 이슈가 돌면서 전기차가 2, 3위에 연달아 자리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2차 전지는 4위, 자율주행 10위에 오늘 키워드가 랭크됐습니다. 네, 5위에는 언택트가 올라왔네요.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 둘 다 큰 폭의 상승세 연출했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6, 7위에 두 군데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새롭게 사료 관련주 8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9위에 CMO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왔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어떤 종목이 랭크가 됐을까요? 네, 삼성전자 오늘 무거운 종목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7%대 상승폭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2위에 현대차 19%대, 현대모비스 18%대 상승폭 키우면서 정말 멋진 현대차 그룹주들의 역량이 돋보였습니다. LG화학은 3.85% 상승하면서 2차 전지 3개,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모두 강세 흐름 보였고요. 네이버는 7%대 상승 보여줬습니다. 네, 비덴트 17.28% 상승하면서 우리기술투자 11%대 상승한 종목과 함께 급등 보여줬고요. 이지바이오는 28.41% 상승했습니다. 바이넥스 오늘 16%대 상승하면서 GC 녹십자와 MOU 체결 이슈로 주목받았고요. 모트렉스 자율주행 테마에서 돋보였습니다. 이제 한 종목 한 종목씩 매니저님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2위에 자리한 현대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소식에 급등을 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조심스럽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등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네, 저는 이제 고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뭐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주가 흐름들이었는데 오늘은 지금 애플카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강력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현대차만 오른 게 아니라 뭐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현대오토에버, 뭐 현대글로비스, 현대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지 정확하게 애플과 앞으로 뭐 MOU를 체결하든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그 화제가 나왔다는 부분들이 일단 단기적인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긴 했지만 그래도 주가 움직임을 보면 아래 위로 좀 꼬리를 좀 다는 흐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어서 조금 우리가 뭐 현대차에 대해서 뭐 기대감이 좀 많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네시스라는 이제 프리미엄 제품도 이제 런칭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전기 자동차들이 지금 이제 많은 모델들이 출시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수소차 관련된 부분도 있고 뭐 수소 관련된 인프라 구축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제품을 내놓을지 이 부분도 하나의 우리가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플과의 지금 이제 나오는 내용들 이 부분들은 일단 좀 긍정적인 이 신호이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또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또 갈 수 있을 만한 뭐 여력들도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도 강하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좀 고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5위에 자리한 네이버입니다. LG전자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하는 언택트 교육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저는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보면 플랫폼 관련 업체들이 주가가 좀 별로였어요.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였고,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였는데, 뭐 간밤에 보게 되면 플랫폼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또 올라갔습니다. 뭐 그동안 어떻게 보면 뭐 반독점 얘기도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었고, 바이든이 정책에 있어서 이런 이제 독과점에 대한 이제 규제도 하고 그에 대한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좀 나와주긴 했는데 뭐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흐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네이버도 그동안 좀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7%가 좀 상승하면서 뭐 수급도 강하게 들어오긴 했지만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이버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교육 서비스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밝혔는데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때문에 뭐 메가스터디, YBM넷 상당히 잘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주가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이슈가 이 네이버 측에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주가에?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 언택트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 소위 얘기해서 비대면 시장이죠. 비대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보게 되면 작년에 비대면 시장에서 가장 좋은 매출을 보여줬던 회사가 이제 알소프트라는 회사였고, 알소프트에서 만든 비대면 솔루션을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 재팬 보험이라는 회사에 납품하면서 일본이 제일 큰 보험회사죠. 아무튼 금융시장도 지금 현재 진출하고 있고 뭐 전체적인 일본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매출을 보여줬던 부분들, 네. 국내 시장에서도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이 관련된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과 이제 대화를 좀 해보면 이제 비대면 시장이 코로나가 치료제가 나오든 앞으로 백신이 나오든 상관없이 앞으로는 더 많은 성장성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현재 이런 온라인 교육 쪽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한다는 내용들은 일단 네이버 입장에서는 상당한 베네핏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그렇다면 주가 상승과 매출과 영업이익 전체적으로 양호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는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외 사례를 참조해 봐도 이 언택트 교육주의 전망은 백신과 관계없이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 덧대주시면서 앞으로 괜찮을 거다라고 기대감 비춰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6위에 자리한 비덴트입니다. 넥슨그룹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인수에 나선다는 소식으로 오늘 급등하면서 주목받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이제 고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늘 좀 상승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넥슨의 그 김정주 회장이죠. 김정주 회장이 5천억 내외로 해서 빗썸이라는 그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수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비덴트 또한 지금 현재 그 빗썸이라는 기업의 1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금력이 튼튼한 거기다 이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아무래도 넥슨 코리아 쪽에서 인수를 한다면 넥슨 코리아 관련된 이제 김정주 회장이 인수를 하게 된다면 좀 더 빗썸에 대한 성공적인 부분들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기대감에 오늘 뭐 비덴트가 좀 강한 장중에 상한가도 가기도 했었지만 막판에 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좀 밀리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니까요.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비덴트의 성장성 한번 기대하고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는 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찍고 약간의 매도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8위에 자리한 이지바이오입니다. 무상증자와 액면분할로 유통 주식수가 증가한 데다 업황 호조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거래 재개 후 2일 연속 상한가를 장중 터치를 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축산업계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는 이지바이오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좀 덩치가 큰 기업입니다. 현재 뭐 바이오 쪽도 지금 현재 뭐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도 있지만 뭐 축산 쪽 돼지나 소고기 관련해서 이제 유통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아무튼 이지바이오가 앞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내용들은 좀 상당히 좀 많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이틀 연속으로 좀 상한가를 가는 움직임이었는데 뭐 액면 분할을 하고 그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건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 요즘 보면 뭐 CJ제일제당도 마찬가지고 뭐 대상도 마찬가지고 소위 이제 식품류 쪽도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지바이오의 자회사들을 통해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분위기를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자, 아무튼 지금 현재 뭐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을 통해서 동사가 지금 현재 시각적으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으로 또 인식을 하고 매매 대응을 하고 있는 물량들이 좀 많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 이틀 연속으로 좀 상승하다 보니까 일부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많은 이지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뭐 시가총액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3,5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3,500억 정도 하고 있는데 뭐 적어도 단기간 상승하긴 했지만 이지바이오의 뭐 적정 시가총액은 5천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지바이오 앞으로 성장성 한번 기대해보고 시청자분들도 앞으로 움직임들 관심 있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지바이오 앞으로의 성장성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고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돼지고기 수요가 늘고 있긴 하지만 세포 배양 고기라고 이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고기를 생산하고 있는 게 요즘입니다. 뭐 국내외에서 계속해서 개발을 진행 중인데 이게 사료 관련주에게는 좀 악재로 추후에 작용하지 않을까 좀 우려감이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근데 아무래도 그 수요가 뭐 이제 시작되는 부분들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하셨던 이제 세포 배양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대체육이 있었습니다. 콩으로 만든 이제 대체육이 있었는데, 네.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매출이 좋지는 못했어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고기를 씹는 식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또 즐기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세포 배양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다면 이 부분들이 내용이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탄소 배출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사육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또 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대체육에 대한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세포 배양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뭐 이지바이오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상용화되어서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진 않고 있기 때문에 이지바이오도 이지바이오 나름대로의 성장성을 가져갈 거고, 그리고 그런 이제 세포 배양을 통해서 만들어진 고기에 대한 수요도 일부 매니아층들을 통해서 매출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튼 좀 좋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한 이제 이지바이오 나름대로의 시장이 있고, 그리고 대체육에 대한 시장이 있고, 그에 대한 이제 세포 배양을 통해서 소비하려는 시장이 따로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이 크게 영향은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영향을 주게 되었다면 그 전에 이미 대체육이 만들어졌을 때 이지바이오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가 상승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뭐 세포 배양 고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크게 영향은 당장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체육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소비층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은 따로 구성될 것이다. 주가에 큰 영향이 있을까라는 의문 제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9위에 자리한 바이넥스입니다. GC 녹십자와의 위탁 생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주목받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저는 고를 외치겠습니다. 네. 지금 CMO 사업이 엄청나게 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업체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뭐 그에 따른 지금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CMO 사업을 하고 있죠. 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제 백신,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이제 생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듯이 국내에는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서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업체였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가장 큰 업체였는데 아시아에서는 거의 뭐 세 번째로 큰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대기업들이 진출하면서 많이들 좀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좀 그 상대적으로는 성장성을 좀 크게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뭐 바이넥스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뭐 16%나 상승하고 있고 이평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거래량까지 좋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넥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우리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월요일에 바이넥스 추가 상승 여력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종목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으니까요. 나머지 종목들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0가지 종목 모두 고를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베스트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베스트 종목은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말씀드릴 텐데, 자, 오늘 정말 뭐 아주 강력한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7%나 올라왔습니다. 뭐 네. 7%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좋았고 거래량도 상당히 좋았던 부분들인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성장 가능성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메모리 시장과 비메모리 시장 엄청나게 지금 현재 뭐 수주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성장성을 끌어올리고 있고, 그에 따른 백색 가전 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스마트폰 쪽도 마찬가지고 포트폴리오가 전체적으로 좋았던 부분들, 오늘 뭐 실적 발표가 됐는데 가이던스 발표가 예상치만큼 뭐 잘 나왔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이제 안도감에 삼성전자가 좀 추가적인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는 오늘 88,800원이었지만 목표가는 10만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자, 그에 따른 손절 가격은 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표 가격 10만 원 제시해 주시면서 삼성전자를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혹시 더 많은 이야기 오늘도 무료 방송 켜실까요? 네, 오늘 제가 바로 4시 반입니다. 4시 반에 들어오시면, 온라인 쪽으로 들어오시면 뭐 시간이 짧은 관계상 제가 뭐 더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면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샵 2034를 누르시면 제 그 채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카톡 채널로 이제 가입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분들 또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좋은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샵 2034로 박수범이라고 보내주시면요. 무료 방송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엔스탑은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